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바이든의 infrastructure plan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을 뜻하는 단어인데 바이든이 2조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노후한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낡은 상하수도 시설을 개소하고 항만 공항을 새로 짓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증대한다, 경제를 돌린다, 새 기술을 육성한다. 이런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이 기금 2조 달러가 투입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은 더 크고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금의 사이즈에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전 분야에 걸친 강력한 영향력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경제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400달러 체크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업의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기관 시설 특히 그 범위가 너무 광범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화당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기업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의회 통과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랜의 또 성공 실패가 평가가 나려면 오랜 세월 끝이나 평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가지고 바이든은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갬블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플랜의 프로스 앤 칸스를 간단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돈이 많이 가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우선 4천억 달러가 케어기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자 돌보기에 투입이 돼서 저임금 또는 유색인종 여성들이 수혜자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상의 충돌이 있게 됩니다. 공화당 보수계의 생각은 작은 정부, 작은 세금 우선 정책인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큰 정부, 큰 세금을 우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수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그리고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트럼프가 2017년도에 했던 텍스컷, 기업에 대한 텍스컷 원상대로 이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부패와 낭비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고로 시장 경제라든가 수요 공급의 원칙대로 해야만 성공한다는 원칙론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사기업 또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런 것을 증명해보겠다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든가 랜드비 존슨의 그레이 소사이어티처럼 미국의 경제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은 전기 자동차 개발에 1,740억 달러나 배정이 되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면은 석탄이라든가 오일 이런 그 일반적인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보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여기에서 그의 플랜이 그치지 않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대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이길 것이다, 능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실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조 달러를 투입해서 거금입니다. 국가 기관 시설을 개소하고 고용을 증진하고 경제를 자극하겠다. 이 기금 충당을 위해서 코퍼레이션 텍스를 15년 동안 올리겠다. 트럼프가 지난번에 내린 28%, 21%로 기업 텍스를 내렸는데 이걸 다시 28%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분하면은 교통시설에 겠습니다. 이 돈으로 약 2만 마일 정도의 하이웨이와 길을 닦고 1만 개의 다리를 개소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50만 개의 전기 자동차 차지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개선, 2천억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줘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짓고 하이스피드 브로드밴드를 시설하겠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obs and Innovation,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제조업 분야의 근로자들을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조사 개발 사업을 강화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경쟁국을 앞으로 압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4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노인이라든가 병약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페이와 베네핏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에 저소득 중산층의 혜택을 늘리겠다 하는 플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들은 당연히 공화당 보수 측과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공화당 상원에서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 또 불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전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이 제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회 통과가 안 되면 헛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의 사무국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플랜도 심플 머저리티 50표로 통과 가능하다 하는 유권 해석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소위 필리버스터라는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선 그 원칙 이것을 없애야 될 판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층에서 반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도박성이 깊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효과도 이 수년 후에나 추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정치권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2년 후에 벌어지는 중간선거에서도 악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오랜 주장을 보면은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소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업혁명 시대 아니냐.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쇼핑몰들이 모두 몰락을 하고 애머존만 돈을 벌고 있고 일반 국민들 코비드-19 주사 한 번 맞으려고 해도 또 실업수당 신청을 하려고 해도 모두 컴퓨터가 없으면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컴퓨터 시대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층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사회 하부층으로 몰락을 하기 쉽다. 고로 세금 제도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만약 이 플랜이 성사가 되면은 미국의 경제 구조라든가 소셜 세이프넷라든가 정치권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오랜 소신대로 미들 클래스 또는 근로자들의 입지가 좀 신장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정치권이나 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나를 대표하겠다는 인물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헤이트 크라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며칠 전에 폭행당한 65세 여성 케이스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폭행 당시 건물에 문을 걸어 잠궜던 도어맨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주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 도어맨들이 가해자가 떠난 후에 피해자를 도왔고 경찰을 불렀고 했지만은 회사의 근무수칙 규정에는 불충분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해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녀의 병원비 되는 문제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위한 그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순식간에 17만 2천 달러가 거쳤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현재 17만 2천 달러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골프를 쳤는데 빗나간 볼이 저를 거의 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볼을 친 백인 청년이 다가와서 이제 정중하게 사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요즘 에이시안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빈발하는데 너도 그거냐? 하고 제가 추궁을 했더니 그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에이시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쓰고 있는 화이트삭스 모자가 내 눈에 거슬렸다. 나는 컵스의 팬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범이 가득 찬 벌판에서 한참 웃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해줬습니다. 일부 악한 악당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연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비드-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비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고 $9,000까지 제공을 하는데
55만 7천 명 정도가 이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자는 4월 12일부터 FEMA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데릭 쇼빈 재판이 오늘도 속개가 됩니다. 어제 배심원은 경찰 훈련 요원들의 증언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들은 쇼빈이 훈련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과잉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텔레비전 시리즈 쿵푸가 오늘부터 CW 채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트럼프의 독성 언어 쿵푸로 시작이 된 헤이크라임 때문에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운전 중에 시비를 벌이던 사람들이 총격전으로 확대를 하면서 차 안에 있던 1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제 레이크쇼 그랜드파크 지역에서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 중에 시비를 벌이던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어제 로컬 선거가 있었는데 2명의 서버번 시장들이 연방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레스트우드의 시장, 또 한 사람은 라이언의 시장인데 이들은 뇌물 또는 보험 사기 등으로 FBI와 IRS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제 최고 기온이 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헤어 공항 지역에 어제 오후 3시 40분경에 최고 기온이 8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 상승이 한 2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76도, 그러나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6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